우리 후배님들처럼 막 다른 파트를 가서 해본다든가 녹음을 파트로 가서 조명 파트를 해본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 측면에서만 보면 그게 조금 반성? 뭐 제가 듣기로는 영화 감독을 지망한다, 영화과를 네. 지망한다? 네. 그럼 뭐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뭐 만든 단편 영화나 좀 있을까요? 전 거창한 건 없지만 친구들이랑 공모전이랑 대회를 꽤 많이 나가봐서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출연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오. 주인공이 저예요. 참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제일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야, 영어 자막까지. 대사가 좋네요. 내가 공부를 제일 못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이게 서울대생의 어떤 명언을 패러디한 거였어요. 선생에게 24시간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제일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을. 이대로 가다가 확실히 망한다. 재기발 나간대요. 나랑 가능한 친환경 수납이요. 이건 뭐예요? 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잖아요. 저 사람들 말대로라면 다이얼로그가 난 좋네. 지구를 파괴해서 잡혀왔다. 심지어 자기도 덥다고 에어컨을 켰다. 전날 저걸 진짜 다 했어요. 뭐예요? 이게 원래 되게 심각해야 하는 장면인데 좀 웃겼어요.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재기발랄한? 이건 뭐 어떻게 좀 이런 걸 찍게 기획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회의를 해서 찍게 된 건데 사실 친구가 먼저 제안을 줬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거나 그냥 학교 생활하다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막 그냥 장난으로 우리 수능 치기 전에 지구가 망해버리면 공부한 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잠깐만 수능 치기 전에 지구가 망해버리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 수능을 치기 싫어서 지구를 그냥 그 전에 망쳐버려야겠다라는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진 주인공을 두고 뭔가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환경보호, 그 탄소 저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너무 뻔하게 그냥 단순히 지구를 지키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예 비틀어가지고 지구를 망치려고 하는 주인공을 뭔가 중심 인물로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구를 망치려는 주인공을 이제 두는 뭔가 조금 재치 있는 영화인데 마지막에는 또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몇 작품 찍었다고 하니까는 혹시 이렇게 작품을 구상하거나 텍스트화 시킬 때 시나리오 같은 거 쓸 때 좀 가장 뭐 염두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영감을 얻거나 뭐 있을까요? 저는 자각하지 못했던 사실인데 저랑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이 항상 말해주는 게 제 장르가 뭔가 약간 블랙 코미디랑 그리고 판타지인 것 같다고 친구들이 많이 말을 해줘요. 제가 사실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렸을 때 해리포터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판타지 작품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제가 만든 이제 영화나 아니면 영상들을 보면 항상 조금씩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실제로 그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 중간에 막 온몸에서 빛이 나는 약간 미지의 존재가 그러니까. 주인공을 끌고 가는 게 그런 나오는데 기술력도 있고. 편집으로 그냥 했던 건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그냥 나의 스타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시나리오를 실제로 쓸 때도 그냥 판타지 관련한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환경 오염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주제를 담은 영화라고 해도 조금 재밌는 요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대사나 아니면 장면 같은데 조금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무거운 이야기를 던지는 거일수록 좀 거기 갇히지 말고 오히려 톤앤무드를 좀 밝게 가면 이 관객들도 더 그걸 접하는데 너무 부담감 없이 대신 메시지만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같은 감독으로서 좀 더 궁금한 거, 이 작품에서 어떤 게 좀 가장 아쉬웠을까요? 사실 항상 영상을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99% 이상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학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제작비가 거의 0원에 가까워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무료 편집기로 막 편집하고 배우도 그냥 저희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이러니까 확실히 이제 예상하고 상상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사실 항상 아쉽고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사실 만약에 미래에 만약에 엄청 유명한 감독에 대해서 엄청난 제작비를 받는다고 해도 항상 아쉬움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상했던 건 항상 최상으로 뭔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영상물로 만들어질 때는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항상 아쉬움이 남게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게 또 그거 나름대로 만들면서 더해지는 그 부족함 같은 것도 영상의 요소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아쉬움이 남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실제로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을 만난 거는 되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도 많은데 항상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좀 주변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은 응원해 주시는 쪽이긴 했지만 다른 어른분들은 영화 감독 되게 힘들다.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다른 직업을 갖고 영화는 취미로 해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영화 감독을 직업으로 가지신 분으로서 뭔가 후회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후회되는 건 없어요. 저는 뭐 영화뿐만 아니라 뭐 모든 인생에서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모토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뭐 그렇게 모두가 봉준호, 박찬욱처럼 이렇게 유명하거나 어떤 그런 부를 얻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다른 영화 감독 이외의 것들은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 그건 뭐 어차피 촬영은 촬영 감독이 할 텐데, 아니 조명은 조명 감독이 할 텐데, 물론 그들이 전문가 분이고 녹음하시는 분이 소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맡겨야 되는 게 맞죠. 좋은 의미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걸 좋은 의미로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알게 되면은 또 뭔가 간섭하게 될 거고 월권일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사실 그 안에 모든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서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연출만 잘하면 돼. 그리고 감독이 그런 것까지 왜? 그래서 정말 사소한 조그만 것들은 공부했겠지만 그 더 이상으로 그래서 다른 우리 후배님들처럼 막 다른 파트를 가서 해본다든가 녹음을 파트로 가서 조명 파트를 해본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 측면에서만 보면 그게 조금 반성? 뭐 후회는 없죠. 왜냐면 그거 안 하는 시간에 저는 더 연출, 시나리오, 어떤 배우와의 어떤 케미 뭐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른 파트 녹음, 뭐 조명, 촬영, 뭐 그런 파트들 좀 같이 호흡도 맞춰보고 공부도 하고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영화 연출가 같은 걸 꿈꾸는 학생들이 10대 때 뭔가 해야 될 거나 아니면 했으면 좋겠는 게 있으신가요? 해야 될 당위적인 것들은 없죠 사실. 뭐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영화과를 갈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걸 갈 거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그냥 영화과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영화 감독 자체로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영화를 많이 보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거는 뭐 정말 당위적인 거라. 하지만 많은 영화 감독들이 그 지망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하지 이제 그거에 도움이 되는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관련된 책들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쪽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느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도 그걸 보면 영화 당연히 중요하죠. 그건 당연한 거 기본. 근데 이제 좀 인문학 관련 서적들도 좀 많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요즘 들어서 확실히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맞는 길을 가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영화 감독이 될 수나 있을까라는 고민이나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실제 직업을 가진 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하니까 뭔가 왠지 모를 위로도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든 것 같고 이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가지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촬영 말고 영화학교 뭐 이런 데서 제자, 뭐 멘티, 아무튼 많은 친구분들과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와요. 영상원에 합격했다. 아니면 뭐 어디 학교 영어과에 들어갔다. 그럼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이제 불러서 같이 밥도 사주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현민님을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 또 되게 기대가 뭐 그게 꼭 영화 감독이 안 돼도 돼요. 어쨌든 이런 시간 또 추억 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피디님과 또 센텐 또 회사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되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센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제발 100만 가자.